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종 박사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5월 9일 대선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이미 투표가 시작됐고요. 재외국민 투표 열기 꽤 뜨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보수 결집 시나리오는 다시 쓰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단일화에 운을 띄운 바른정당 3당 후보가 단일화해야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마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반국민연대이자 반역사연대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대 관련해서 후보별, 정당별 속내도 복잡해 보입니다. 정치권의 합종 연행에도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겠죠. 단지 권력만 잡겠다는 것인지,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은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국민들은 호응할 겁니다. 나라 안팎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화답해 주길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황우여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승산이 높은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자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오늘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 열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 1호 투표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양진호 씨, 또 중국 상하이에서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는 서혜정 씨 각각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3부와 4부 정치 토크 시간에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단일화 성사 가능성과 그 파급력, 3당의 복잡한 셈법, 노동일 경희대 교수,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후보의 독주만은 막아야 한다. 중도 보수 진영에 공감되는 형성돼 있습니다만은 후보들은 일단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방법도 동상이몽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는 30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단일화 시한은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월 안에 홍준표로 보수 후보 단일화하자라고 제안한 자유한국당 황우여 중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언론에 오랜만에 인터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바쁘시죠? 네, 선거철이니까요. 예,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황우여 위원장님이 4월 안에 홍준표로 보수 후보 단일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단일화 대상이 어떻게 되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같은 뿌리였던 분들이 지금 네 갈래로 나눠졌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라. 후보를 하나로 해야 표가 이제 모이지 않겠냐.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예. 이제 시간도 없어서 제가 요새 별로 발언을 안 하는데 말씀을 드렸죠. 예. 네 갈래로 나눠졌다는 것이 지금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갈래는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랑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하고 그렇게 네 갈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근데 일단 말씀해주신 보수 진영 단일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인지는 이제 가늠이 어려운가요? 네, 물론이죠. 그러나 우선 뭐 한꺼번에 하자 이러는 것보다는요. 예.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또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나누실 말씀도 있고 또 후보들 간에 나누실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해서 모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물론 진영 단일화가 쉽지가 않은데 이 날짜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일자는 투표용지 인쇄라는 그 기점으로 본다면은 수목금토 이렇게 남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내일
수요일, 목요일 그 전에는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책임 있는 친박계로 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통합의 명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다 맞는 말씀드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우선 우리 같은 갈래에서 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또 우리가 이른바 중도 보수를 지향했던 우리 같은 뿌리니까, 동원 동근이니까 이제 국민 앞에 대선 후보를 한 분으로 모시자. 그러고 나서 그래도 국민이 많이 지지하는 분으로 모아서 선거를 치른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는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데서 출발하고 같은 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서롭다 오르긴 그렇지만 모든 이제 그 가지가 되는 문제들은 사실 시간을 두고 얘기하면 다 정리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선통합 후 정비죠. 일단 합치면은 나중에 봉합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래서 뭔가 선거다운 선거를 해야 국민 앞에서 우리 같은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명분과 또 우리의 그야말로 책임이죠. 예. 근데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나갈 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일종의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그냥 쉽게 내보낸 거 아니었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눠진 것이 당연하게 되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지금 강력한 우리 상대방 진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후 완급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이고 또 머무르고 또 포기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큰 대의를 세우는데 조금씩 국민이 바람이 그거기 때문에 국민한테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어쨌든 그런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단일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일단 어제 황우여 위원장님이 사당을 합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뒤에 어제 저녁에 바른정당에서도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합치자, 의원들은 그렇게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또 홍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 전에 국민의당이 포함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쉬운 일부터 해나가야 되거든요. 예. 쉬운 일부터 해서, 원하시는 분 쉬운 일부터 하면서 이제 세를 형성하고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라는 거는 뭔가요? 어려운 문제는 뭐가요? 어려운 문제는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봐서 이제 아주 팽팽하다고 그럴까, 상당한 확보가 되신 분들은 이제 시간을 조금 두면은 그 국민들이 또 힘을 실어주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뜻이 합쳐지기 쉬운 분들끼리 하고, 그리고 차차차차 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쉬운 것은 일단 바른정당을 자유한국당이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일, 국민의당과 단판을 지어서 안철수 후보와 같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 조원진 후보나 특히 남재준 의원 후보 같으신 분을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데부터 출발하고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까지도 우리가
이제 하는 문제는요, 조금 이제 시간을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로서 이제 14일 남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잡한 계속해서 네.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정당에서는 약간의 마찰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완주하겠다고 했고, 뭐 네. 김무성계로 불리는 뭐 일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뭐 양자 단일화가 아니라 국민당까지 합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도 이런 어떤 물밑 접촉이 있습니까? 여러 접촉을 이제 양당에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정치인들 간에는 있는데, 예. 저희 생각에는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낮은 자세로, 또 그리고 참 잘 이렇게 받드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은 국민의 뜻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존중하면서 할 때에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같은 뿌리에 같은 방향에 있는 분들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이번 선거가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 거기에 복종해야죠. 일단 그러면 국민의당은 뭐 그 두 번째 문제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첫 번째 그 네. 보수 사당 간의 그렇습니다. 그 단일화에는 어떻게 접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네, 열심히들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보수가 지금 많이 흩어져 있어요. 보수의 예. 표심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모여지고 또 정리가 되면은 이제 모든 당이 갖고 있는 그 표의 그 수준이 또 고정표와 같은 이제 확정적인 어떤 표의 분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때 진정한 민심과 표심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발걸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네. 뭐 한 걸음 한 걸음이 뭐 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7802 청취자분께서 국민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명분이 뭔가요? 반 문재인 연합이면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우여 의원님 오랜만에 반갑게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보수인가요? 보수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문자 보내주셨네요. 옳은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지금 던지는 질문인데,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고 그럴까, 우리 중도 보수의 지난번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전신 그러한 당들이 흘러나오던 그 노선을, 그리고 국민들의 그러한 표심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확보한 다음에, 그럼 지금 흩어져 있는 표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갈 때에 당대당하는 것은 그때서야 거론을 해야지, 지금은 너무 섞여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보수대 통합부터 제가 네 분의 후보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의당 문제는 뭐 나중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래도 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박재원 대표가 3자 단일화 제안이 와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요. 네. 지금 그거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유승민 후보 등과 보수 단일화를 성사시킨다고 해도 사자 구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에는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선 우리 일견해서요. 우리 보수 측은 당이 하나로 묶이고 후보가 하나로 묶이고 우리와 다른 노선을 걷는 분들은 그래서 3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보수의 표심들이 그때 안정감을 갖고 이제 지지가 이제 재편되겠죠. 지금은 저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예. 유동적인 표심과 민심을 갖고 선거 치르는 것은 나중에 큰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단일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보수 저는 사자. 거기는 나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러면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본인들에게도 그 정치적으로 그 일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아마 오히려 후회할 수도 있으실 거였다. 이런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조금씩 참고 조금씩 모아서 국민의 표심을 제발 한 군데로 모아드리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물론 뭐 유승민 후보는 아직
그 단일화에 부정적이지만 만약에 네. 보수 사당이 단일화가 된다면은 국민의당은 일단 박지원 대표가 단일화 논의하지 네. 않겠다고 말했으니까 홍준표 네.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후보에게 간 보수층을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홍 후보가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뭐 요즘에 떠오른 또 도덕성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어느 후보나 이제 무슨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호감도 있고 비호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느 노선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홍 후보가 또 홍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분들은 상당히 그 호감을 많이 가져요. 저도 홍 후보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크게 봐서 그것을 묶어나가고 또 대통령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그 당과 또 어떠한 정책이나 여러 기구가 그걸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단점은 좀 작게 봐주시고 또 취할 만한 장점을 좀 잘 봐주십사 하고요. 지금 뭐 어떡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선을 갖추고 그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수가 잘 뭉치면은 보수 표심 또 중도 표심이 저희들을 지지하면서 멋진 대선 국민들이 한번 출마하다 하는 대선을 우선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황우여 중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